시진핑의 주머니가 텅텅 비고 있다. 고립되고 있는 중국의 탈출구가 모두 막힌 비상 상황이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엑소더스 탈출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홍콩에 올인했던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홍콩 경제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중국 경제 붕괴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고립되고 있는 중국의 탈출구가 모두 막힌 셈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 투자에 발을 빼는 이유는 홍콩의 중국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치적 불안도 커지면서입니다. 그동안 홍콩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중국과 기업 환경에서 차별화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왔고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 모두 시진핑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망치는 데에는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USJ에 따르면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속속 홍콩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팀버랜드와 노스페이스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의류업체 VF 코퍼레이션은 올해 1월 25년간 홍콩에 있던 아시아 지역 본부를 없앴으며 일본의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SI와 프랑스의 명품 그룹 루이비통도 애니스의 VM에 위치해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 등도 홍콩 사무실 직원들을 대거 싱가포르로 이전 배치했습니다. 정보기술 IT 기업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확장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네이버는 홍콩에서 운영하던 사용자 데이터 백업 서버를 싱가포르로 옮겼고 우리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홍콩과 미국 간 해저 케이블 연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서구 자본들의 홍콩 외면은 무엇보다 중국에 의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간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가까우면서도 규제가 적고 달러 거래도 편한 데다 법인세율도 낮아 세계적인 회사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 지역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은 15만 41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중국이 홍콩 내 반중반중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자치권을 흔들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프레드릭 골라 홍콩 주재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W에서 제의해 기업들이 처음으로 홍콩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MCH의 예비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요. 회원 325명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42%가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관적 미래를 회사 이전 고려의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자유 없는 홍콩은 사실상 아무런 매력이 없죠. 중국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젠 홍콩이 가졌던 아시아 국제도시 위상의 상실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SJ는 수십 개 기업의 홍콩 지역 본부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홍콩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며 홍콩마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중국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의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에드워드 하오 야오 홍콩 상무장관의 회의도 별 소용이 없으리라는 게 기업들 반응입니다. 결국 문제는 홍콩이 아니라 중국이니까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외국인 증권 자금 이탈이 시작됐으며 최근 4분기 연속 순매도를 기록외화 예금도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환됐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는 종종 보였습니다. 바로 홍콩인들의 탈출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지난해에만 46,500명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홍콩 보안법을 피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올해 23월 2달 사이에는 34,000건이 넘는 이민 신청이 몰렸습니다. 쪼그라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반발심과 절망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 이전에
영국령 홍콩 출생자에게 발급해준 한 영국 해외 국민 BBC의 내셔널 오버시스 여권은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72%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엔호 여권을 보유하면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6개월간 체류 취업 학업 제한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민의 연구소가 지난 3월 홍콩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가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조만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전체 인구가 750만 명임을 감안하면 1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1989년 천안문 사태 직후부터 1997년 주권 반환 이전까지 홍콩에서는 이미 이민붐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안문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천안문 사태 이듬해인 1990년 한 해에만 6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짐을 쌌습니다. 1994년까지 매해 비슷한 숫자가 홍콩을 탈출했고 홍콩 반환이 완료된 이후에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홍콩 영주권이 인정됐지만 이젠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자국민의 이중 국적을 금하는 중국의 국적법이 홍콩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수는 오히려 자충수가 돼야 홍콩 시민들의 분노의 기름을 끼얹었고 홍콩인들은 영양로 돌아올 것을 각오하고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 주민들의 영국 이민에 제동을 걸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비엔 여권 소지자의 영국 이민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영국 측에 달려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막으려면 해외 출국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홍콩 주민들은 비엔호 여권 외에도 홍콩 특구 여권과 홍콩 주민증을 갖고 있어 옛 신분증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 이익인데요. 핵심 이익이란 합의와 양보가 불가능한 최상위급 국가 이익을 뜻합니다. 시진핑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치죠.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홍콩입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존폐가 홍콩에 달려있고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홍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홍콩을 잃게 된다면 중국 대신 5개 소수민족과 대만의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체제 수호를 위해 강경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자치 면적은 본토의 60%에 달하며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데 주류 계층과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 불안이 점화되면 공산당 체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시발점은 홍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침이 싹 텄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경제를 오랫동안 부유하게 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용인 아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중국 기업이 단순히 내수 기업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모두 설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준 것도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국 경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 중국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화웨이에 대한 중국 군부 또는 감시 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신화업계 기업에 대해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에서 중국 기업 48곳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입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당장이라도 폐지될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회사문책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피해 시에 호비감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조치에 중국은 미국을 피해 홍콩으로 IPO를 진행하거나 2차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경제 규모고 다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죠. 딜로이트 차이나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증권거래소가 올해 IPO와 2차 상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3,573억 홍콩 달러로 이 중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8%로 조사됐습니다. 홍콩이 세계 경제 허브로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유입 창구 역할을 맡고 있었고, 또한 국영기업 비중이 60%가 넘는 중국에게 홍콩은 시진핑 및 당 지도부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주는 통로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로 홍콩과 거리두기를 시점하자 중국의 돈줄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 미국은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선진국 및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과의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반중국 경제공동연합체가 바로 뒤배가 될 것이라고 한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1대1로의 대항마로 DC-연합의 출범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경제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상회담 직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총 494억 달러 약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들 기업인을 불러일으켜 세우며 한국 기업 측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윈윈 투자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국 투자의 리스크를 미국 투자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글로벌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원자력 동맹선언은 앞으로 한국이 참여할 세계 원자력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고사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원전업계에서는 시공 및 기자재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춘 전통적 원전 강국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경우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수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에서 신규 원전 발주가 나